여주는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깡촌에서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었던 여주는 도쿄로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엄마와 단판을 짓습니다. いい旦那さん見つけて結婚したらええやん。そのせいでこんな暮らししてんのに。家出ていくんやったらお金は出さんよ。いいよ、バイトするから。もう東京行くって決めたし。大体あんた何し行くねん。わざわざ東京の大学なんか。お母さんには言ってもわからんよ。 이렇게 중2병 걸린 것처럼 엄마에게 대들며 여주는 집을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여주는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들뜬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싱숭생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첫 술자리에서 그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はい、俺栃木の山奥です。いやお前なんでね俺じゃないどこ山ほどいやいやあ、ごめん。ちょっとスマホ忘れて。さ、私も関西の山奥出身。え、そうなの？うん。え、どこ？兵庫県。兵庫か。じゃあ山奥同盟はい。ということで。じゃあ先戻ってる。 남주에게 관심이 생긴 여주는 한국에서도 흔하게 써먹는 같은 고향 출신 드립을 치며 먼저 남주에게 말을 걸어 조금씩 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じゃあまた明日。 도쿄에서의 즐거운 대학생활도 잠시 여주에게는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온 여주에게 엄마는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도쿄에서의 대부분의 생활은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뺏기고 있었습니다. 학비, 월세, 식비, 휴대폰비와 같이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나가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 같이 일해야 하는 도쿄 생활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けど、今さら母に生活費をくださいなんて言えるわけがなかった。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가 한 번씩 고민해본 바로 그것. 10万か。月いくらぐらい必要かにもありますけど、正直ガールズバーだと全然稼げないんですよね。ね、どれぐらい必要なんですか？1ヶ月で大体。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그녀에게 단지 만지는 것뿐이고 색수는 절대 안 해도 된다고 그녀를 설득시켰지만 안내받은 업체에 방문해보니 상황은 그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確認ですが、こういう店で働くのは初めてですか？はい。 생활비에 허덕이던 그녀는 결국 도쿄에 상경하여 처음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첫 성매매 상대는 누구나 예상했을 법하게 생긴 역겨운 중년 남성. 중년 남성은 여주가 마음에 들었는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大丈夫だよ嫌だったらすぐ言ってね 첫 관계를 끝내고 씁쓸한 표정으로 샤워를 한 여주. 하지만 그녀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5만엔을 만져보며 쉽게 돈 버는 맛을 알아버립니다. はい。え、今からですか？わかりました。 편의점에서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 해봐야 고작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만엔 정도였지만 이곳에서는 겨우 한 번 해주기만 하면 5만엔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녀는 끊을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俺はいいけどよく迷うおっさんとできるね。俺のこと覚えてないの？言っちゃったな。君ほらルーンジのマトラスルージュっていうケーキやねんけどよくこの店受かったね。掲示板に悪いこと書いちゃうよ。あいや言った通りやれや。こいつ頭悪いな。インスタフォローしたんだけどこれで合ってる？ 어느덧 돈의 노예가 되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여주. 그리고 언제나처럼 업소에서 그녀를 찾는 전화가 들려왔지만 もしもし。 LINE で通知来たから。え、今日誕生日だよね。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주는 여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애매한 관계여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이 여주의 생일인 것을 빌미로 연락하게 됩니다. 今日はこの今どこ？ここここって傘は忘れちゃっ風邪ひくよ。これ誕生日プレゼント。ただのコンビニのケーキだけど。 남주의 사소한 케이크 선물이지만 가슴 깊숙한 곳부터 복받쳐 올라오는 여주의 고마움의 감정이 결국 눈물로 이어집니다. た雨だし泣いてんじゃん。どうしたの？びっくりしてそんな嬉しい？めっちゃ嬉しい。よかった。 여주의 생일을 명분으로 둘만이서는 처음으로 만나게 된 남주와 여주는 고향 이야기나 서로의 도쿄 생활이 아직 힘든 점, 19살의 목표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사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知っとるわ。関西弁初めて聞いた。いいね関西弁。本当に。うん。どうそろそろ慣れたんじゃない 하지만 남주와 잘 된다고 해서 여주는 성매매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남주가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どんだけ高くてもいいからさ何が食べたいお肉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몰카. 여기서 여주는 도쿄의 상경화를 이상하게 꼬여버린 자신의 생활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시골집에서 엄마 말 안 듣고 힘겹게 도쿄까지 왔는데 사회적 약자는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어쩌면 절대 평등하지 않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태구리 안에서 여주는 그저 재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옵니다. 間違えたんだっけ。お母さんごめんなさい。東京ねあんまり楽しくなかった。だから言うたやん、こっちで働いて結婚して暮らしていきって。あんた可愛いんやからいい相手もすぐ見つかるで。うんでもね私ねやっぱり向こうで頑張りたい。お母さんにとったらここが大事な場所やと思うんよ。でも私は大学でもっといろんな勉強したいし可愛い服も着たいし友達とおしゃれなカフェにも行きたい。頑張って就活していい会社にも就きたいし好きな人とディズニーにも行きたい。今はやりたいことちゃんとたくさんあるからお母さんお願いします。ちょっとでいいから仕送りしてください。 어떤 엄마가 딸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까요? 진심 어린 딸의 부탁에 당황한 엄마는 지금까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만 같은 표정을 하며 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주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기,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랑 통화하기, 세 번째는 아빠 같은 인간은 절대 만나지 않기였습니다. 도쿄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며 조금씩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ねえおばあちゃんには好きな人がいることも話した。何？私好きです。嬉しいです。俺も好きです。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 남주는 여주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주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さあインスタやんないの？ 여주는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팔렸고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자신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사진이 없어지고 성매매할 때 입었던 옷을 전부 버리더라도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여주는 알고 있습니다. と思って 드디어 찾아온 첫날 밤. なんでそっち向いてんの？なんで좋아하는 사람과의 키스가 이토록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여주. 가벼운 스킨십이나 어린아이 같은 포옹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かわいい。めっ好きな人とのキスってちゃかわいい。こんなに気持ちいいんだ。好きな人と触れ合うのってこんなに嬉しいんだ。彼の下手なキスやぎこちない手つき、子供みたいなハグ、そのどれもが愛おしくて愛らしかった。その彼とは今でも続いている。相変わらず私が料理をする横でそわそわして見ているし、鍋の蓋を開ける係もしてくれる。毎日これといって変わったこともなく変わらない幸せの中にいる。私だって幸せになってもいいんだ。私もただの女の子なんだ。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장소만 도쿄일 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우리나라 젊은 여대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